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야청청 박이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F-50 단자형 전투기를 개발해서 과연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가능성을 보일까, 시장성이 과연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뽑았는데요. 전투기 하우스에 떠오르는 타짜 F-50을 잡아라, 이게 타짜라는 영화에 나왔던 것이죠. 전라도 아기가 그 대사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너는 시방 나한테 FA-50을 주고 F-50 단자형 전투기를 감췄을 것이여. 이렇게 불만 섞인 목소리를 합니다. 빨리 F-50을 내놔라 이거죠. 그러니까 고니가 뭐라 그러냐면, 쫄리면 돼지시든가 정마담에게 F-50을 주고 아기에겐 FA-50을 줬다. 이렇게 수를 쓰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F-50 전투기가 시장에 나오면 상당히 줄을 서서 사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제 살펴본 페루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의 후보 기종들이죠. 왼쪽부터 F-16, V, 블록 70, 그 다음에 프랑스제 라팔, 세 번째가 스웨덴의 그리펜입니다. 이 전투기들이 좋은데, 어떤 전투기 도입 국가에서든 꼭 등장하는 후보들입니다. 좋은데 그 가격이 비싸다는 소리, 가격. 누구나 이런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F5도 어떻게 운용을 못해서 그 숫자를 줄이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걸 보면 사정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사정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그리펜을 도입할 때 총 사업 규모가 4조 8천억이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 도입하고 있는데 대당 1,300여 원 이렇게 됩니다. 1호기는 스웨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브라질에서 생산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루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비용, 이걸 5조 원을 예산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는 5조 원보다 훨씬 작은 약 3조 5천억 정도면 충분히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24대로 나눠보면 KF-21의 대당 단가가 1,5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코스트죠. 유닛 코스트가 아닌, 유닛 코스트로 가면 대당 단가는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기는커녕 있는 전투기도 운영 못해서 날린 나라들이 있습니다. 멕시코는 F-5E를 12기까지 운용했었는데 현재 4개만 운용하고 있고요. 모로코는 2021년 기준 26기, 바레인은 12기, 베네수엘라 잘 나갈 때는 속이 팔아서 잘 나갈 때는 27대까지 보유했었는데 현재는 폭망해서 참 전투기 운영이 굉장히 곤란하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도 70년대는 108대까지 운용한 적이 있고요. 오스트리아는 그 드라켄 퇴역 이후 스위스에서 F5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 다 F-50의 잠재 도입국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몇 개국만 살펴봤습니다만 이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F5와 비슷한 미그 21 이것을 운용하는 나라도 상당히 많아요. 그 나라들도 전투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원래 인도에서는 미그 21을 날아다니는 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사고율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나라들도 다 F-50의 잠재 도입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존 운용국을 중심으로 단자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인된다. 450회도로 예상되는 단자형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한다면 최대 300대 이상 수출이 가능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삼척동자도. 저는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현재 로우급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과거에는 F5라든가 F104라든가 이런 전투기를 개발해서 동맹국에게 영가형 전투기로 이렇게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질 않고 있죠. F-16이 가장 낮은 단계의 그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유럽,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형 전투기, 로우급 전투기는 개발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중국이 FC-1, 이것이 이제 저가형 전투기인데 이거 하고, 그다음에 J-10, 이번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활약했다는 J-10, 이 정도를 이제 개발해서 수출하고 있는데, 이 미국제 나토 무장과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국제 전투기가 파고들 여지는 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F-50만큼 넓은 시장으로 파고들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투기를 도입하면 먼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되죠. 첫 번째는 도입 비용, 기체 가격, 그 다음에 뭐 그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뭐 조종사 훈련, 정비사에 대한 교육, 그 다음 인프라 구축, 이런 것이 다 도입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유지 보수 비용. F-35 같은 경우 그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굉장히 그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비싸지만 현재는 이제 대량 생산하면 1,500억 원대 이하로도 내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비행하고 나면은 또 스텔스 도료를 시공해 줘야 되고, 비행 전 2시간 전부터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 400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 나면 블레이드를 또 손봐줘야 되는,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 공군도 F-35 유지하는데 버거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데 다른 중소국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WSO, 이것은 뭐냐면은 웨펀 시스템 오피서이거든요. 무장 통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무장 통제사. 과거에는 RIO라 그랬어요. 레이더 인서텟 오피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전투기 중에서 GWSO 무장 통제사가 타는 전투기는 전폭기로 분류된 F-15K밖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FA-50도 훈련이라든가 특수임무 때만 그 뒤에 후방 좌석에 탑승하지 평상시에는 혼자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복자형의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 뭐 토네이도 이런 전폭기는 WSO가 타긴 다 탔는데 지금은 단자형 전투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 FA-50인데요. 이 보시면 두 명 타고 있죠. 이렇게 두 명 타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두 명 타질 않고 이렇게 혼자 타고 다닙니다. 이렇게 혼자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공군에 계셨던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 전투대대의 경우에 복제기가 굉장히 혹사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초기 자격 획득, 그 다음에 비행 소티를 또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복제기를 많이 띄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저는 이제 우리 공군 전술 전투기가 한 500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400대 미만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투기 한 대를 조종사 30명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는 죽을 맛이겠죠. 너무 혹사를 시키고 있다, 외국 공군에 비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혼자 타고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 이제 카이에서 2024년에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뭐냐면 FA-50 성능 개량 및 F-50 단자형 개발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이랬어요. 수출. 이제 카이에서도 F-50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공군이 도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KF-21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F-50 단자형 전투기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KF-21의 그 몫을, 파일을 자꾸 나눠먹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군은 KF-21로 더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중소 국가들은 F-50과 같은 로우급 단자형 신형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카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공중구비와 300걸런 외부 연료 탱크를 이용해서 작전 운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소리인데요. 공중구비는 프로브 타입과 분 타입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16에 달고 다니는 300걸런 이 외부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센터라인 익스터널 퓨얼 탱크, 이것을 F-50에도 충분히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체 내부를 개조해서, 즉 후방 좌석을 개조해서 그 자리에도 내부 연료 탱크를 탑재하게 되면 임무 작전 반경이 확대되는데, 공대공 같은 경우 26%, 공대지 같은 경우에 24% 정도가 이렇게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이런 소리도 있어요. F-50으로 개발되면 총 연료량이 2,850리터 정도 보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항속거리는 1,852km에서 2,110km 정도로 늘어나고, 채공시간은 지금보다 1시간 20분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3시간 이상 이렇게 이제 작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우수한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다른 자료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이 후방 좌석을 제거하면 현재 레이돔에 있는 이 레이더, 현재 EL203이 레이더잖아요. 이 레이더와 뭐 수신기, 송수신기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냉각 장치나 이런 것이. 이 장비의 일부를 후방 좌석으로 옮길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게 좀 뒤로 구태할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레이돔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 레이더를 위한 전자장비실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AIG 넥스원에서
ESR-500A라는 A사 레이더를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FA-50에 특화된 그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국가연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국내 최초로 공랭식을 적용한 전투기용 A사 레이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EL-2032 레이더도 우리가 전날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100km 이상의 공대공 탐지 능력을 보이는데 이 A사 레이더가 탑재되면 그보다 훨씬 늘어난 그 탐지 능력과 추적 능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LIG 넥슨에서 이야기하기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한 4배 이상의 그 작전 성능을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50에 철룡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면 외국에 수출할 때 보다 융통성이 있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FA-50의 진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후방 자석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제거하고 여기다가 연료 탱크 그 다음에 레이더실에 있었던 일부 장비를 이쪽으로 옮겨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카이가 내놓은 그 2024년도에 내놓은 그 모형도였는데요. 이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좀 실망하기도 했어요. 좀 멋지게 할 줄 알았더니 자석만 드러내고 안에가 훤히 들여다 보이게끔 좀 보기가 좀 그렇다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저 후방 자석 이 부분을 뭐 알림이라든가 특수 합금으로 가릴 수 있겠죠. 조종사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은폐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모형도인데요. F-50 자 이것도 지금 현재 후방 자석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릴 수 있겠죠. 보이지 않게끔. 또 다른 사진 보면 자 이것도 이제 개념도인데요. 이렇게 F-50을 개발하면 현재 미그 21이나 F5를 근근히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것은 가격인데요. 폴란드에서 도입을 해갈 때 이번에 FA-50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폴란드에서 도입할 때 약 개당 560억 정도 이 정도 됩니다. FA-50이. 그런데 F-50으로 개조 개발을 하게 되면 특별한 형상병을 시 개조 개발하게 되면 약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비용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660억에서 760억 이 정도 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최대 760억만 잡아도 뭐 그리펜이라든가 F-16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죠. 하지만 760억으로는 안심할 수 없고 제 생각에는 좀 더 비용 절감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한 600억 그 이하나 600억대만 맞춰도 상당히 많은 나라에 수출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출되기만 하면 이제 전투시장에 떠오르는 타짜로 우리 단자형 전투기 국산 F-50이 싹쓸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 국가들은 자기들도 전투기를 운영하고 싶은데 더 이상 로우급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에 처해 있죠. 그런 나라들이 페루나 브라질처럼 그런 좋은 전투기를 도입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F-50이 개발되어서 전 세계 그 전투기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